양극화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평준화 작업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2024년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작년 2023년에 회복이 좀 더뎠던 중저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은 9억 이하, 기타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라면 6억 이하, 이 정도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저가 아파트에 관심을 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물건들은 더 비싸지고 안 좋은 물건들은 계속 안 오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용산, 성수동 이런 곳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도. 그런데 반면에 서울에서도 안 좋은 지역, 싼 아파트 이런 물건들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양극화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였죠.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한 채를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라든지 각종 규제 때문에 좋은 주택과 안 좋은 주택 둘 중에 뭘 팔겠어요? 안 좋은 놈을 팔죠, 당연히. 세 채 갖고 있던 사람도 안 좋은 거부터 차례대로 팔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가격이 좋지 않고 나쁜 놈들 나쁜 놈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안 좋은 집은, 싼 집은 더더욱 수요가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좋은 집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은 더 오르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극화도 영원히 계속 양극화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평준화 작업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 특히 이 집값이 오르는 거는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서 이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막 어느 지역에 넘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물이 채워집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특히 이렇게 깊게 웅덩이가 파인 곳, 이런 곳부터 물이 차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큰 웅덩이, 낮은 곳에 있는 큰 웅덩이가 이 부동산 시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좋은 놈들이에요. 비싼 것들, 먼저 가격이 오르는 거, 강남 같은 곳, 서울 같은 곳,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부터 당연히 물이 먼저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언제까지나 얘만 채워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얘가 충분히 채워지면 여기서 물이 넘치겠죠. 그렇죠? 넘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낮은 곳, 그 다음 작은 웅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 해서 물이 고르게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대부분의 곳이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곳, 그곳만 주구장창 계속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싼 곳이 충분히 오르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으로 갭 메우기,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게 돼 있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1등인 놈들,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오르다가 말았던 2등, 3등인 놈들, 이런 놈들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 신축 대단지 대장 아파트가 3억 올랐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구축 대단지 아파트는 1억도 오르지 못했다. 한 5, 6천만 원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은 이런 단지들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한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한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 전세가율이 만약에 70%를 넘어간다. 80%에 육박한다. 이러면 이제 집값과 전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또 그렇게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이제 자금력을 가진 투자 수요도 이제 함께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냐면 지난 2014년, 15년 이때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은 좋지 않은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매는 오르지 않으니까 매매와 전세 가격 격차가 좁아지면서 어느 시장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강남부터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 2014년, 15년에는 오히려 서울에서도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7천, 8천 이렇게까지 근접했거든요. 전세가율이 높았던 중저가 아파트부터 먼저 오르고 그 뒤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비싼 아파트가 그 다음에 오르는 이런 순으로 상승이 진행됐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전히 올해와 내년에도 주로 중저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 대부분의 대출은 9억 이하의 혜택이 많이 집중돼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해서. 그러니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4년 그리고 25년 주목해야 될 주택 중에 하나는 가격 회복이 더딘 중저가 아파트가 될 것이다. 여기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곳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서 뭐 아주 싸고 나쁜 물건들을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C급 아파트는 아직 멀었죠. C급이 아니라 B급 내지는 B 플러스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10년 넘어가고 뭐 대단지 아파트이고 입지도 좋은데 뭐 한두 가지 흠이 있어서 대장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물건들, 아직 사기는 싫고 전세로는 많이 선호하는 구축 대단지 아파트, 이런 곳들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들의 전세 가격 상승되는 추이, 매매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좋은 타이밍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